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지킴이 튼튼백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치매라는 단어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걸리면 끝,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가족에게 짐이 되는 병. 이처럼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전문가들 또한 진료실에서 진단 결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환자와 가족분들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절망의 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따뜻한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실은 치매는 결코 절망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라는 진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우며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희망의 증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치매 진단 후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으로 병을 이겨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치매 환자들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까지. 오늘은 이론이나 정보 대신 살아있는 목소리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환한 웃음이 담긴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치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따뜻한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 72세 김철수님 이야기. 여기 72세의 김철수님이 계십니다. 3년 전 그는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총명했던 그에게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내가 평생 학생들 이름, 얼굴, 심지어 가정환경까지 다 기억하던 사람인데 바로 어제 만난 학부모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오진일 거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라고 소리치고 나왔으니까 아,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평생 존경받던 선생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겠구나 싶어서 몇 달을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술만 마셨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세상이 그냥 잿빛으로 보이더라고. 정말로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아내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에 시달렸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김철수님을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아내의 눈물과 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문을 두드린 작은 용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이렇게 무너지는 거 못 보겠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제발 같이 이겨내자고. 그 눈물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이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거구나. 그래서 집사람 손에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갔는데 거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라고. 그 말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를 믿어주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결심했죠. 김철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뇌과학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치매 진단 후에도 뇌 가소성과 인지 예비능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일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님이 실천하신 세 가지 활동, 즉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은 전문가들이 항상 치매 예방 3종 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뇌의 성장 영양제인 BDNF를 분비시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고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매일 신문을 정독하고 서예를 배우는 활동은 뇌에 적절한 도전을 주어 잠자고 있던 신경망을 깨우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 활동,
등산 동호회와 기업 카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은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는 최고의 통합 뇌운동이자 우울감을 몰아내는 강력한 항우울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모든 게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아내한테 물어볼 때도 많아졌지.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이, 김 선생. 오늘은 좀 쉬엄쉬엄 가자 하고 뇌한테 말도 걸어보고. 지금 나는 매일 걷고 글씨 쓰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어요. 얼마 전엔 서예 전시회에 내 작품도 냈다니까요. 치매 진단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바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예전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게 됐어요. 치매는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해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의 이야기는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용기 있는 실천은 뇌과학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치매 극복 모델입니다. 두 번째 사연 60대 초반 치매 환자의 부인 박영희님 이야기. 5년 전 박영희님의 남편은 6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점차 아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방금 밥 먹었는데 왜 밥 안 주냐고 화를 내고 밤새 잠 안 자고 집안을 서성이고 멀쩡한 저를 보고 당신 누구냐고 낯설어 할 때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서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제발 그만 좀 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죠.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던 박영희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연히 병원 게시판에서 치매 안심센터의 가족 자조 모임 안내문을 봤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저랑 똑같은 고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처음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우리 남편은 똥오줌도 못 가려요. 우리 엄마는 나를 도둑으로 알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고 아, 나만 지옥 속에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거기서 환자 대하는 법도 배우고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정보도 얻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정말 애쓰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박영애님의 이야기는 치매 돌봄의 핵심이 혼자가 아닌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먼저 쓰러지는 보호자 번아웃을 겪습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박영애님은 3가지 중요한 전환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첫째, 고립에서 연결로의 전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고립 속에서 증폭되지만 공감과 위로 속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둘째, 통제에서 수용으로의 전환입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은 저하되지만 감정의 영역은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사실을 교정하려 하기보다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희생에서 자기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국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한 것이죠.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듯 보호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보호자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제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제가 손을 잡아주면 아이처럼 웃어요.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주면 조용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웃음, 그 노래 소리 하나 보고 사는 거죠.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치매 극복은 환자와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치매 환자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 일상 속 숨은 영웅의 모습.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가 계세요. 가끔 가게에 와서 물건값을 계산하는 걸 헷갈려 하시거나 방금 사간 두부를 또 사러 오실 때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할머니 또 오셨네. 정신 좀 차리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 나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아, 기억이 힘드셔서 그러시는구나.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할머니, 이거 아까 사가셨는데 오늘은 맛있는 콩나물 어떠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을 권하거나 계산할 때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천천히 도와드려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드리면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요. 사장님 하고 웃으시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같고 다 내 이웃인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다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처음엔 대부분 무기력하고 표정이 어두우세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계시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 계시죠. 그런데 함께 콩 고르기 같은 소근육 운동도 하고 옛날 노래 부르면서 율동도 하고 텃밭에 상추도 심으면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몇 달 만에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세요. 얼마 전에는 평생 그림 한번 안 그려봤다던 할아버지가 당신 아내 얼굴을 서툴게 그려서 선물하시는데 그걸 받아든 할머니도 우시고 저희도 다 눈물바다가 됐었죠.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즐거움을 되찾아드리고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뇌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웃음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치료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치매 환자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자극을 꾸준히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문제 행동이 감소하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회복지사의 격려, 이웃의 작은 관심이 모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고립으로부터 지켜주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치매 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거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매라는 긴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뇌 건강을 되찾은 분, 돌봄 과정 속에서 함께의 가치를 발견한 가족, 그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이웃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치매는 함께일 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치매 진단은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뇌 기능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님의 이야기처럼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적인 치매 진행 억제 전략입니다. 둘째, 치매 돌봄의 핵심은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박영애님의 이야기처럼 가족이 함께 병을 이해하고 자조 모임이나 국가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가 먼저 자신을 돌봐야만 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 파트너와 같은 지역 사회에 작은 관심이 모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40년간 뇌를 연구하며 얻은 확신은 치매는 의학적인 치료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가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과 사회적 지지는 환자와 가족이 삶의 의미와 희망이라는 연료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잡아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길에서 헤매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계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치매 예방 프로젝트, 뇌 젊게, 기억력 짱짱하게. 우리 모두 함께한다면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줄 때 치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비극이 아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실천을 저 튼튼백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